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자, 7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즉, 인공지능 융합교육 분야에서 좀 눈여겨볼 논문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학원이나 그냥 단순한 연수가 아니라 대학원 석사 학위 과정이기 때문에 논문과도 어떻게 보면 좀 연결을 지어야 하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연결을 지어야 된다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논문을 써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쓰기보다 먼저 좀 논문을 읽고 요즘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트렌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있는 것이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논문들을 조금씩 읽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인공지능 그리기 도구를 활용한 그림책 창작 교육 방안 연구라는 연구를 좀 함께 읽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 연구는 좀 국어 교육 분야에서 진행을 했던 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교과마다 좀 관심사는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구나라는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접근 방법에 이제 선생님들의 교과,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인공지능 기술을 좀 접목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논문 한번 읽어보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서론에서는 저희가 이제 연구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는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통 이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제가 논문에 먼저 좀 표시를 해두었고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을 위주로 표시를 해두었고, 선생님들께서 이 논문을 이제 좀 들어보신 다음에, 제 수업을 들어보신 다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이제 제가 올려드리는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한번 어, 약간 뭐 책에 대한 서평, 그 다음에 뭐 영화 소개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논문을 좀 대신 읽어주고, 그 다음에 논문에 대해서 저의 관점을 좀 이야기해주는 정도의 한편의 좀 수업의 그냥 일부분이다라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은 이제 완성도 있는 작품 혹은 완결된 한 편의 작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인지적 부담은 문학 창작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걸림돌로 여겨져 왔기에 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창작 교육이 중요한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를 생산해야 되는 시간이나 아니면은 뭐 인지적 학생들이 이거를 해야 한다라는 다양한 부담감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대요. 현실 상황이죠. 현 시대에는 기존의 작품의 일부분 혹은 정보를 삽입하고 배치하는 것 또한 창작의 영역에 든다. 즉, 창작의 좀, 개념화가 다시 재개념화되고 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한 편의 작품에 오로지 학습자 자신이 생산한 대상으로 채워야 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와 대상을 빠르게 선택하고 배치하는 것 또한 디지털 시대의 유의미한 창작 활동이다. 즉, 창작의, 트렌드가 많이 변화했다. 그러니까 디지털 세대가 오면서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자그마한 글씨로 좀 각주를 달아놓은 부분들이 가끔 중간에 있어요. 보시면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함께 창작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 문학 분야뿐만 아니라 창작과 관련된 예술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이어진 현상이다. 즉,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창작 영역에 점점 영향을 미치면서 뭐 국어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분야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혁신적인 현상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전에 뭐 더 렘브란트나 아니면은 뭐 고흐 작품들을 따라하는 것처럼 그런 형식의 좀 접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새로운 형태의 재개념화들이 뭐 창작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필요하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이 인공지능 그리기 도구를 통한 그림책 창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림책 창작에 주목한 것은 복합 테스트라는 특성 때문이다. 즉, 저희가 배웠던 드로우라는 이제 인공지능 그리기 도구를 이 연구소는 활용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책 창작, 즉, 그림책을 만드는 거에 좀 초점을 두셨어요. 근데 왜 하필 그림책이냐?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복합적인 양식들이 들어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복합 양식 텍스트가 뭐냐? 결국은 그림책이라는 건 글도 있고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텍스트라는 거는 이제 글로 된 텍스트인데, 이제 지금은 미디어 시대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비주얼적인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작 교육을 하면서 복합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그 둘의 어울려 활용하는 새로운 의미가 창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그림책 선정의 이제 이유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시각, 청각 등 다양한 양식이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복합 양식 테스트가 주류가 이룬다. 이거를 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제 오른쪽에서 났는데,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활용이 되는 미디어를 활용하고 제작하고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는 뭐 역량 등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하게 분류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사회과 전공자니까 사회과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특히 이제 지리 영역에서는 지도가 이제 굉장히 시각적이죠. 근데 옛날에는 지도가 일반도 중심의 지형도 위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지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보시죠. 핸드폰이 나오기 이전에 저희가 막 종이로 된 지도를 찾아보는 일이 좀 있었는데, 뭐 길 찾아갈 때. 근데 최근에는 핸드폰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지형이 나와 있는 지형도를 보는 일이 생각보다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형도의 필요성이 점점 예전에 비해서는 약화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본 문법을 파괴하게 되는 주제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즉, 각 작가의 개성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만 담는 주제도가 일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도를 그릴 때 미술과 굉장히 콜라보레이션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가 결국 인공지능 융합교육의 새로운 방향인 거고, 여하튼 이제 복합 양식 테스트가 주류가 이룬다라는 거는 기존의 문법과는 다른 새로운 문법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인공지능 그리기 도구는 디지털 시대의 그림책 창작 교육을 가능케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시대의 창작 교육에서 주목해야 할 기능 중 하나는 선별 및 배치 또한 될 수 있다면, 그림책에서 그림 또한 타인의 이미지를 배치하고 재구성하는 것으로도 유의미한 창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림책을 그릴 때 직접 그림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린 것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배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창작의 하나라. 그러니까 창작의 범위를 굉장히 넓힌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오토드로우를 사용하는데 이 오토드로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토드로우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런 기술에 대한 설명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인공지능 그리기 도구의 특성과 그림책 창작에서의 의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그리기 도구는 이미 아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쭉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거를 교육에 어떻게 적용했는지가 사실 지금 제가 논문을 읽는 이유이기 때문에 교육 접근 방법에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토드로우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쭉 다시 넘어가서, 자, 이분은 또 특이하게 이제 저희가 오토드로우에 대한 기능은 아는데, 이분은 이제 오토드로우에 대한 자신의 생각, 그러니까 오토드로우는 교육학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추가하셨어요.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사용자가 상상하는 대상을 빠르게 소통 가능한 도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 광범위한 빅데이터를 통해 사용자 스케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을 하고 사회적 맥락에서 그 의미를 빠르게 식별 가능한 대상으로 전환해준다. 라는 건데, 결국은 처음에 저희가 그리는 그림을 많이 못 그렸어요. 그러면은 무슨 그림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무슨 그림인지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은 의미 전달, 즉 의사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존의 다양한 그림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림들로 교체를 해줄 수 있는 선택권을 주면서 우리가 소통 가능한, 즉 의사소통이 가능한 형태로 빨리 바꿔주는 역할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특성이고요.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수정과 변형이 용이하여 사용자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 즉 편집이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거죠. 뭐 크기 조절, 조정, 채색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디지털 파일로 저장되어서 웹 게시나 공유에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세 가지가 오토드로우의 교육학적 좀 의미라고 이분은 보고 계십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논문을 쓴다라는 거는 그냥 제 생각을 제 주장과 근거를 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근거를 달 때 출처를 어떻게 우리가 밝힐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오토드로우라는 것을 어디 쓰고 싶을 때 오토드로우 쓰고 싶어. 왜? 그냥이 아니라 오토드로우 쓰고 싶어. 왜냐하면은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 연구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토드로우가 여기에 딱 맞아. 라고 하면서 지금 이분의 논문을 이제 인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공지능 그리기 도구의 창작 교육에서 의,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융합 교육이라고 한 분야가 사실 아직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교육, 뭐 인공지능 융합 교육,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아직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아직 선생님들께서도 수업을 들으시면서 사실 헷갈리는 부분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 분야들을 이제 대학원을 만드시고 뭐 교육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아직 정립이 안 되신 상태예요. 외국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점점 연구가 쌓이다 보면은 이게 귀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논문을 좀 골랐던 이유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인공지능 융합 교육에 그래도 좀 적절한 논문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고른 이유인데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학적 의미가 되는 이 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학교육에서의 그림책 창작 교육의 재앙점을 복합 양식 문식성의 향상, 서사 능력의 향상, 문학적 소통의 체험을 밝히고 인공지능 그리기 도구가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을 논하고자 한다. 먼저 문학교육으로서 그림책 창작은 복합 양식 문식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요. 체험하는 과정이 그 대상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그림책 창작은 복합 양식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책 창작은 변화하는 문식적 환경을 반영한 교육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초점을 맞춰져 있다. 즉 아까 이제 처음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 그림책이라는 게 굉장히 복합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는 사회에 굉장히 어,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게 이 첫 번째 창작 교육에서의 의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림책 창작은 서사를 생산하는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학습자의 삶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즉, 이제 서사적 사고, 서사를 생산하는 능력인데, 서사적 사고라는 거는 사건들 사이의 연결점을 찾고자 하는 사고래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내러티브적 사고라고 하는데, 인간 삶의 무수한 사건들 속에서 특정한 의도와 방향을 나타내며 인간의 삶을 전체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과 경험을 이해하고 그 심층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제가 연구하는 사회과 아니면 지리과의 영역에서는 이 서사적 사고를 약간 정체성이라는 아이덴티티라는 분야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은 그 학생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아니면 그 학생의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민족 정체성, 뭐 국가 정체성 이런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제 어떤 인간의 하나의 삶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림책 창작을 통해 문학적 소통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문학 생산자의 입장에서 문학 현상에 참여하는 것 또한 중요하게 다뤄질 요소이다. 즉, 어, 제가 받았던 문학 교육은 대부분 감상이었죠. 문학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빌려서 학생들이 보다 쉽게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학생들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의 입장에서도 문학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세 번째 의의였습니다. 네, 또 내려서 좀 보시면은 결국 그림책에서 글과 그림은 다른 소통 방식을 지니고 있으며 글과 그림은 서로의 의미를 변화시킬 수 있다. 즉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엄연히 다른 사람에게 이해될 때는 다른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저도 그림책 분야는 국어 분야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지금 있는 부분은 이제 국어를 좀 가르쳐 봤고, 그 다음에 임용고시 때 공부를 해봤고, 그 다음에 대학생 때 수업을 들어봤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실 이제 정확하게 국어 전문가로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지만, 여하튼 이런 식으로 좀 의사소통 과정에서 다른 차이점은 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리기 도구의 활용은 학습자의 그림책 창작 과정에서 독자와의 소통을 수월하게 한다. 자, 이 부분은 아까 저희가 오토드로우의 기술의 의의가 세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두 번째는 편집이 자유롭고요. 세 번째는 웹 게시가 굉장히 용이하다였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면으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소통이 굉장히 수월하다. 그 학생들이랑 뭐 패들렛이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쓰시면은 학생들이 만든 그림책을 바로바로 올려서 뭐 댓글도 달아보고 이러한 소통이 굉장히 수월해진다라는 게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그리기 도구는 유사한 도상의 생산과 수정을 가능케 함으로써 작품의 소통 과정에서 독자로서의 동료 학습자가 그림책 작품의 재생산 및 수정을 가능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활발하게 할 수 있다. 지금은 뭐 수업의 트렌드죠. 그거에 맞춰서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 방안 구성을 위한 학습자 양상 분석입니다. 이분은 단순히 이론 연구에서 연구를 멈추신 게 아니라 좀 더 실제적인 연구로 좀 나아가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인공지능 그리기 도구를 사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의미 구성을 가능케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육적 처치 없이 인공지능 그리기 도구를 활용하여 그림책을 구성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즉 처음에는 어떠한 교육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기 도구 사용법만 알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림책을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바로 들어간 거예요. 바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는 문제점 한번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교육적 처치 없이 그림책을 만들 때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럼 이런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결론으로 점점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인공지능 그리기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작의 경험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할 지점이다. 즉 기술만 알아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 기술도 알아야 되고 그 교과의 맥락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자 처치를 알려주는 게 이제 컴퓨터과 교사, 그러니까 뭐 정보 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의 교사들이 해야 하는 전문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이거는 뭐 성취 기준이니까 보신 다음에 이분은 서울의 A초등학교 5학년 학생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셨고요. 양상 수집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그리기 도구 사용이 능숙할 수 있도록 기초 소양이 갖춰진 뒤 그림책 창작 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교육적 처치를 하지 않은 자연적 상태의 그림책 창작물을 수집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쭉 내려보시면은 그다음에 결국 학생들이 교육적 처치 없이 만들었던 그림책을 이제 분석하신 거예요. 보니까 첫째, 그림책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글과 그림의 관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즉, 어, 그림책이라는 거는 글로 표현이 부족한 부분을 그림을 통해서 함께 설명을 해서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매우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의 내용을 그림이 제대로 설명하는 형태로 장면을 구성하였는데 그림책의 특성을 이해하고 매체가 가진 특성을 드러나기 위해 글과 그림의 관계와 관련된 학습 방안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글과 그림의 관계를 학생들이 좀 알아야 된다. 이러한 학습 활동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이야기 창작에 어려움을 느껴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는 서사를 다시 표현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즉 창작은 맞는데 학생들이 기존의 이야기를 그냥 재구성하는 수준에서 멈췄다라는 게 좀 약간의 한계로 작용했다라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의 그림책 창작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야기 발상을 돕는 과정이 그림책 창작 교육 방안에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책의 장면과
장면 사이에 비약이 심하여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즉 학생들이 지금 쭉 보시면은 이제 예시가 있는데 이야기의 전개가 매끄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림책 창작 교육 방안에는 장면이 비약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야기의 플롯을 구성하도록 안내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 다음에 초고 쓰기를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을 통한 피드백 과정을 가정할 필요했다. 즉,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이 선생님께서는, 프로그램의 첫 번째, 적용 과정에서 분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장에서는 인공지능 그리기 도구를 활용한 그림책 창작 교육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결국은 앞에서 나온 문제점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1번, 1절, 장면 구성과 수정을 통한 글과 그림의 관계를 이해한다.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자, 이건 이제 국어과의 좀 이야기인데 그림책에서 글과 그림의 유형 관계, 즉 우리가 글과 그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이렇게 있었다. 사실 이것도 국어과에서 아직 정립은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런 다양한 연구들에서 공통점을 뽑으셔가지고 적용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글과 그림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김태은이라는 분은 글과 그림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 부채 관계, 확장 관계, 아니면 반화 관계, 대의 관계 등등 다양하게 분석을 하신 거예요. 그럼 학생들에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아니면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차숙 선생님의 관계를 내가 차용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에게 대응 관계도 알려주고 보충 관계도 알려주고 대의 관계도 알려준 다음에 얘들아 너희가 활용하고 싶은 걸 한번 활용을 해봐. 너네가 쓰는 이야기에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너희들의 그림책에 가장 적절한 걸 한번 선택해서 한번 해볼까? 라고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그림책 창작을 위해 학습자들이 이해할 글과 그림의 관계로 일치관계, 보완관계, 대의관계가 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학생들에게 가르친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과 그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특성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그림책 작품을 이용할 수 있다. 즉, 이 세 가지 작품이 잘 드러난 이러한 예시들을 좀 적절하셨고요. 글과 그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그림책을 감상한 뒤 글과 그림이 잘 나타난 장면을 선정하여 그 관계를 분석하고 글과 그림의 관계에 따라 느낌이 다름을 이해한다. 즉 글과 그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리기 도구를 활용하여 짧은 이야기를 한두 장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원래 장면과 수정된 장면을 동시에 비교하면서 글과 그림의 관계에 따라 표현 효과가 달라짐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수업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절은 그리기와 조작을 통한 그림책의 구체화입니다. 자, 이렇게 서사 창작의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 단계는 창작 대상을 설정하고 이해하며 일련의 서사로 조직화하며 텍스트로 표현하고 반성하는 단계로 수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상, 조직, 표현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고요. 인공지능 그리기 도구는 학습자의 모호한 아이디어를 빠르게 그림으로 재현할 수 있도록 돕고 이 아이디어가 조직화되는 과정을 시각화하여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림책 창작의 표현 과정뿐만 아니라 전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그리게 하고 조직화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이미지를 움직이고 조작하면서 추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학습자들이 사고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유목하는 과정을 알려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스토리보드와 같은 도회 조직자에 이미 구성된 아이디어를 배열하면서 학생들의 서사의 형태, 즉 유목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업을 구성하셨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는 결국은 디지털 시대에 이제 인공지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창조적인 사고에 집중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고 그렇기에 문학교육에서 길러주어야 할 능력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한 인공지능에 맡기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건데 지금
이 교육대학원, 인공지능 교육대학원에서 인공지능을 공부하신 선생님들께서 사실 세종대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이 많이 이제 여기저기 수업을 교육대학원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 학교의 커리큘럼 어떤지.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너무 좀 기술 중심의 대학원이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 모든 대학원이. 결국은 기술을 배워서 그거를 교육에 접목을 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 그런 연구가 지금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수업을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당연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왜냐면은 그러한 단행본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단행본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그게 수업으로 정립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선생님들께서 각 교과에서 한번 인공지능 기술, 지금 선생님들께서 다양하게 배우시잖아요. 근데 그 인공지능 기술을 한번 접목시켜 보는 것을 좀 많이 고민해 보시는 게 굉장히 이 인공지능 교육 분야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가 사실은 엄청 어려운 연구는 아니지만 근데 의의는 굉장히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선지자적인 연구고요. 그다음에 교육적으로도 새로운 방향성을 소개해 줄 수 있는 논문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나름대로 일단 주제부터 일단 굉장히 획기적이었다. 그다음에 글을 쓰는 서사적인 방법도 굉장히 깔끔했던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교육에서 다루는 그림책 창작 교육이 지향하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표현의 부담을 줄이고 복합 양식 텍스트의 이해와 서사의 구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 글에서 창작에서 표현하는 단계에서 요구되는 능력은 일정한 부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인공지능 그리기 도구를 활용한 그림책 창작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교수학습 방법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분은 좀 눈여겨보시고 국어 교육에 인공지능 기술을 좀 적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그리기 도구를 활용한 그림책 창작의 세부 방안으로 장면 구성과 수정을 통한 글과 그림의 관계 이해, 그리기와 조작을 통한 그림책 구체화를 제시하고 그 활동과 과제를 제시하셨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이러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더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논문 한 편을 지금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 강독 읽어보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다양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좀 찾아가지고 이것처럼 논문을 좀 읽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논문 사실 읽는다라는 게 텍스트를 읽는 게 아니라 그 텍스트에 있는 의미를 그래도 제 관점에서 좀 해석을 시켜드리고자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뒤 강의에서는 파이썬 기본 강의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